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르사입니다. 아름다운 10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한껏 운치를 뽐내는 가을 속에서 참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는 것에 새삼 놀라면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가을에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같이 공유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큰 감사함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밤과 낮의 기온차가 제법 크죠? 건강 관리에도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 지나온 한 주는 아마 우리의 마음이 얇아진 달력을 바라봐서가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연말을 향해 달려가는 듯한 지금은 왠지 마음만 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을이라는 자연이 주는 기쁨과 10월 한 달을 잘 지내고 보낸다는 것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감사와 행복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행복한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우리는 너무 매달리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과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마음으로 대답해야 할 듯합니다.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의 좋은 생각과 감사함을 함께하면서 김인실 대레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실 글은요, 차동엽 신부님의 희망의 도약입니다. 우리와 동시대를 살았던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야스퍼스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초월의 계기로 보았습니다. 즉, 죽음, 고통, 갈등, 죄책감 등 인간의 4가지 대표적인 한계 상황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를 초월하여 이상, 나아가 포괄자를 찾게 만든다는 것. 여기에서 포괄자란 세상 만사를 설명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존재, 곧 신을 가리킵니다. 시쳇말로는 궁극, 종결자 등과 통하는 말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어쨌든 야스퍼스의 말은 맞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발전은 한계 상황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적 고뇌는 한계 상황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에 누구나 동의합니다. 야스퍼스는 굳이 4가지를 꼽았지만 사실 한계 상황의 종류와 크기는 계량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 이게 나야. 벽에 부딪혔지. 끝장이야. 이와 같은 베넷소리가 나오는 상황은 다 한계라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야스퍼스의 매력은 그가 바로 이런 한계 상황을 절망의 이유로 보다는 희망의 계기로 보려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 상황의 경험은 아무래도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를 먹을수록 한계 체험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그 결과로 자기 초월을 통한 예지가 깊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빅토르 위고가 젊음은 아름답지만 노년은 찬란하다. 젊은이는 불을 보지만 나이 든 사람은 그 불길 속에서 빛을 본다 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이런 까닭에서일 것입니다. 왜 청년에게는 불만 보일까요? 한계 체험으로만 열리는 신미안이 아직 성글기 때문입니다. 왜 노년기에는 불길 속에서 빛이 보일까요? 숱한 연단을 통하여 그 신미안이 레이저처럼 예리해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지니는 약점, 이것이야말로 한계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자 세종은 어린 시절 몸이 매우 허약했습니다. 매일같이 약을 입에 달고 살았으며 다른 형제들처럼 말타기나 활쏘기를 즐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종은 다른 놀이나 운동을 즐길 수 없음을 투정하기보다 몸이 약해도 잘할 수 있는 책 읽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 안가 아버지 태종은 두 형들에 비해 월등한
세종의 학덕을 높이 샀습니다. 그 덕에 세종은 22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세종대왕을 얻게 된 뒷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약점이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병약하여 무술 연마의 한쪽 문이 막혔지만 한글 창제와 과학 입국을 주도한 대왕 성군이 되기 위한 다른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변모시키는 반전의 계기로 삼은 것, 그것은 절망이 아닌 희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단점으로 인해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단점을 장점으로 활용할 궁리를 해볼 일입니다. 철의 여인의 원조이자 이스라엘의 최초 여성 총리로 당선되었던 골다 메이어. 그녀는 총리에 취임한 뒤 외교 수단을 통한 중동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했을 뿐 아니라 정치계를 은퇴한 후에도 그 영향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노력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런 메이어에게도 한 가지 유명한 비화가 있습니다. 살아생전 그녀는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뜬 후에 밝혀진 이 사실에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던 그녀가 아픈 사람이었다니, 그녀의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자서전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다. 내가 못났기에 나는 열심히 기도했고 공부를 했다. 내가 부족했기에 언제나 그분께 지혜를 청했다. 그렇게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약점은 유쾌한 반란입니다. 궁하면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필요는 새로운 발상을 가져옵니다. 줄곧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는 조건에서 말입니다. 뉴욕 브루클린 정육점을 운영하는 윌리엄 리바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는 한 달 동안 무려 4번이나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목숨을 지키기 위한 차원으로 방탄조끼를 구해 입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주변 상인들이 그에게 방탄조끼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방탄조끼 주문을 받기 시작한 그는 결국 정육점을 정리하고 방탄조끼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훗날 이 회사는 40여 개의 도시에 대형 점포를 가진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리바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강도를 4번 만난 것이 제 사업의 성공 비결입니다. 살면서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강도를 무려 4번씩이나, 그것도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만약 비관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이라면 자신을 억세게 운 나쁜 사람이라 여기고 신세 타령만 한다거나 대인 기피증 내지는 피해 망상증에 시달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윌리엄 리바인은 희망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기에 오히려 그 충격적인 체험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줄 알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화를 복으로 바꾼 것입니다. 시드로우 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물과 기회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모든 기회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모든 어려움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닥쳤을 때 뛰어난 태도를 지닌 사람은 최악의 상황을 최대한으로 이용합니다. 사실 이런 지혜로운 태도는 배워서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누구에게든 크든 작든 이와 관련된 자신만의 경험, 성공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족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남들의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희망을 체근하는 자극을 얻을 수 있으니 평소 눈여겨보고 귀담아 듣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현명한 일이겠습니다.
차동엽 신부님의 희망의 귀환에서였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흔히 잃어버린 시간과 계절들에 대해 말을 합니다. 너무나 아쉬운 시간들이기도 했지만 아직도 남은 2023년의 2달을 잘 계획하고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조금은 피곤한 듯 지친 듯한 우리 자신을 발견했다면 11월 새로운 달을 맞이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잘 추스려야 되겠죠.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과 자신감이 있어야 하듯 어떤 일이든 자신감 있게 마무리하고 추진을 한다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11월부터는 썸머타임이 해제되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저녁 시간이 더 많아졌는데요. 항상 즐거움과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출발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행복과 사랑이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10월의 마지막 주 김인실 대리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깊은 가을 11월에 기분 좋게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건강하십시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